세 번째로 보고 대상 물질의 취급량 산정 방법입니다. 취급량은 톤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량은 사용량과 제조량, 즉 생산량의 합산을 취급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량은 조사 연도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 공정용 보조물질, 보관 저장하는 물질,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기타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의 415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량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생산량은 조사 연도 동안 사업장에서 제조, 생산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취급량은 함량을 모두 100%로 환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들 이 두 번째에서 오류를 범하시는데요. 원료 물질을 사용해서 단순 혼합, 희석, 농축, 분리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량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생산량에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50% 황산을 가지고 30%짜리 황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황산을 사용량에 포함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조된 황산은 제조량, 즉 생산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량, 제조량은 사용하지 않은 물질, 즉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반응에 의해서 생산했다라고 하시면 그 물질을 생산량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가지고 C라는 물질을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이 C라는 물질은 생산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물질을 단순 혼합 또는 농축, 희석해서 A라는 물질을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그 A라는 물질은 사용량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황을 가지고 황산을 만들으셨으면 황은 사용량, 황산은 생산량이 되겠고요. 황산을 가지고 황산을 생산했다라고 하면 단순 황산을 사용량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에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사용량에는 중복해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업장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 또는 기존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는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올해는 꼭 수정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415종) 물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량과 그리고 연간 사용, 생산한 물질의 양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예제와 같이 함량 기준을 넘는지, 함량 기준 이상인지, 그리고 연간 취급량 기준 이상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5개인데 그 중에 함량 그리고 전체 연간 취급량 기준을 만족하는 물질이 3개라고 하시면은 그 3개의 물질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5개 물질 중에서 해당되는 물질이 2개다 라고 하면 2개 물질만 보고하시면 되고요. 5개 물질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물질, 즉 보고하지 않는 대상 아닌 물질은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5개 물질을 쓰시는데 이 물질이 전부 다 기준 미만이다, 취급량 기준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그때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물질을 취급할 경우 함량 기준 이상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량을 확인하셔서 그 물질의 총 사용량을 산정하신 다음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료 A에 있는 디클로로메탄과 원료 C에 있는 디클로로메탄입니다. 보시면은 디클로로메탄이 각각 원료 A와 C에 있는데 각각 원료로 봤을 때는 디클로로메탄의 취급량 기준이 10톤이 안 되죠. 4톤, 8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별로 또는 용도별로 그 물질의 취급량을 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양을 다 더하셔가지고, 즉 디클로로메탄이 원료 A, C에 있다라고 하면은 A, C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합산 값을 가지고 취급량 기준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의 사용량이 4톤, A에서 4톤, C에서는 8톤이 있다라고 하면은 총 합산량은 12톤이 되겠죠. 네, 이 12톤에 대해서 취급량을 입력해 주시고 이 물질에 대해서 배출량도 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료 B에 있는 수산화나트륨과 물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수산화나트륨은 취급량 기준 미만, 물은 415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어떠한 물질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양을 사용량이나 또는 생산량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량을 산정하실 때는 MSDS에 있는 성분 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성분 정보가 MSDS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함유량이 50%, 3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범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도의 범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값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농도의 상한값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물질의 상한값을 함유량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취급량의 단위는 톤 단위입니다. 많이들 이제 여기서 오류를 범하시는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의 단위가 좀 다릅니다. 즉 취급량은 톤 단위, 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동량은 톤과 킬로그램 둘 다 적는 칸이 있는데요. 아마 화학물질 통계조사 하시면서 통계조사는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량 조사는 단위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취급량은 톤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톤 단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생산량과 사용량 중복 산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수해서 재사용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용량에 넣지 마시고 회수 사용량이라는 부분에다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회수 사용량은 취급량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상인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취급량 산정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구리가 포함된 금속 괴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을 그냥 100톤으로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합물의 경우 함량 고려, 함량 확인이 어려우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금속 화합물일 경우에는 고상의 중금속 화합물일 경우에는 그 양을 전체 다 구리 화합물 또는 납 화합물 등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명으로 인한 카스넘버가 전혀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간혹 잘못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중금속 물질을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취급량 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SDS, 구매 기록표, 그리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는 사업장에서 2년마다 하시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통계조사랑 같이 하는 해에는 확인이 가능하신데 아마 통계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는 통계조사 자료를 통해서 꼭 중복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식적보고 자료도 참고자료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니까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함량 기준과 연간 취급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급량 조사 Q&A입니다. 회사에서 20%짜리 수산화나트륨 100톤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 산정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량을 100%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사용량 100톤이 아니라 수산화나트륨 사용량 20톤이 되겠죠. 0.2 곱하기 100 해서. 그리고 염산 35% 100톤을 제품 제조 공정에서 소독제로 85톤 사용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pH 조절제로 15톤 사용하는데 용도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 물질의 취급량은 합산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배출량은 공정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해서 배출할 경우 산알칼리 물질이 해당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수계 배출량 및 폐수 이동량은 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중화 처리돼서 나가는 그 뒤로 나가는 부분은 0으로 보고하시고요. 중화 처리하기 전 단계까지는 배출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화학물질 A를 구입해서 저장 탱크로 보관한 뒤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할 때 이를 생산량 또는 사용량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관 저장하는 화학물질은 사용량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량에 포함이 되고요. 제품의 판매량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판매량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탱크 터미널 같은 곳에서 사용량과 제품 판매량을 생산량에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용량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산량은 그 물질을 반응에 의해서 생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황산을 사용하여 공정 중에서 20% 황산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경우 취급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입니다. 원료물질을 사용해서 혼합, 희석, 농축,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사용량으로 이미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용된 물질이 아닌 물질이 생산됐을 경우에만 생산량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중복해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업장 분들이 이 취급량을 가지고 생산량과 중복해서 입력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하실 때 배출량이 단순히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오류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교육자료, 지침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